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인트 마켓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인천 부평구의 한 옥상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 건물주 분께서 직접 셀프로 옥상 방수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카운셀링하고 1차 그 바탕 정리하는 그 작업까지 이제 좀 진행을 해 드리고자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옥상 상태를 좀 잠깐 좀 보여주세요. 천천히 좀 보여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옥상이 지금 방수가 되어 있는데 일부 바닥은 좀 들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들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제거 작업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좀 보여주세요. 또 이쪽 부분은 이제 방수가 아예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쪽도 좀 보여주세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면적은 한 7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그 들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바닥면이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 작업을 잘 해주고 그렇게 바탕 정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이 바탕 면 처리 작업만 좀 잘 되면 그 이후는 쉽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저희 이제 전화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 전화 통화를 해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뭐 기존에 이제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를 하셨는데 하자가 생겨 들뜬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안 돼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바탕이 뭐 이 슬라브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가 듣고 또는 뭐 그 영상을 보기도 하고 사진을 제가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 시공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계신 그 사장님이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와서 이제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가족들 저희 직원들이죠 같이 이제 와서 이제 1차 이제 바탕 정리만 부분적으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 방수 하도 중도 상도 하는 과정을 제가 좀 카운셀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수를 전체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7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진행할 건 아니에요. 지금 새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전체는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옥탑이 있어요. 옥탑. 이 옥탑 부분 이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잠깐 좀 카메라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옥상에 여기 건물이 있죠. 한 여기 정도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되어 있는 데도 지금 약간 크랙들이 간 곳들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크랙이 좀 갔어요.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이렇게 갈라진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우레탄이 얇게 지금 롤러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예요.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면 처리 작업을 이제 깔끔하게 해서 진행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건물이 지어진 지가 지금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좀 카메라 자세히 좀 여기다 비춰줘 보세요. 자, 이 정도 바닥면이면 사실 살짝 바닥면 갈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그런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이 바닥에 흙먼지라든지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그 먼지 같은 것들을 뭐 잘 불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물 청소하셔도 돼요. 물 청소 해가지고 한 뭐 3, 4일 충분히 이 그 햇빛 좋을 때 말려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일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닥이 많이 파져 있고
예를 들자면 여기는 그래도 상태가 좋은 편인데 이런 경우 말고 이제 바닥이 푹푹 파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파져 있거나 크랙이 뭐 심하게 갔다든가 또는 이쪽 좀 와보세요. 자,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옥상 바닥면과 이 벽면이 만나는 부분에 이제 크랙이 가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요런 데는 나중에 지금은 여기는 없죠. 예, 여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있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덮어서 여기서부터 같이 덮어서 이렇게 가주시면 좋습니다. 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크랙 정도는 글쎄요, 요게 한 뭐 거의 한 0.5mm 될까 모르겠네요. 요런 거 정도는 하도를 하시고 우레탄 실리콘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 보면은 DR백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DR백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주로 쓰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 바닥에 푹 파였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DR백을 하도 하기 전에, 예, 하도를 하기 전에 DR백은 먼저 하시는 거고 실리콘은 하도를 하고 나서 실리콘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실리콘은 같은 유성 그 재질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실리콘을 하셨다고 할 때 미처 제거되지 않은 미세먼지라든지 이 시멘트 콘크리트 이 바닥에 잘 부착이 안 나와요. 네. 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도를 먼저 해주시면 하도가 이 바닥면에 침투를 해서 이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마른 다음에 만져보시면 좀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하도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차로 하도를 먼저 도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실리콘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DR백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멘트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는 시멘트끼리 어떤 합이 맞겠죠. 그래서 하도를 하기 전에 DR백을 먼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리고 또 저쪽 반대쪽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자, 이런 경우도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 이 전체를 씌워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데 노후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많이 노후됐어요. 이런 거 보시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많이 하셔도 돼요. 여기에 일단 하도를 한번 발라보면은 이제 반응이 나와요. 이게 하도가 들어가면서 쪼글쪼글 우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페인트를 다 벗기고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박리 현상이 크게 없고 그렇다면은 하도를 바르고 중도 바르고 상도까지 마감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도를 바르는데 약간 쪼글쪼글 우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마른 다음에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크랙들이 있죠. 이런 크랙은 당연히 하도하고 나서 우레탄 실리콘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중도 입히시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하면은 그냥 한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크랙 같은 건 보수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크랙 같은 건 보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벽면하고 저 외벽면 쪽도 이제 지금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 이런 옥상에 사용하는 우레탄 방수제를 사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수 페인트라고 있어요. 발수 페인트.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반 수성 페인트 외부에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금이나 크랙은 이제 매꿈을 하셔야 되겠죠.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발수 페인트를 발라 놓으시면 비가 오고 그렇게 했을 때 비가 침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공이 용이하죠. 참고로 그 발수 페인트는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노루솔이라고 합니다. 노루솔이요. 네. 그걸로 이제 시공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갈기 작업이 다 끝이 났고요. 잠깐 좀 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이런 데는 지금 이 바닥들은 잘 붙어 있는 바닥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살리고 지금 아까 많이 들떠가지고 조금 전에 그 들뜬 부위는 싹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좀 와보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쪽 부분들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청소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게 쓰는 이게 진공 청소기로 이제 그 청소 바닥면을 싹 이제 이물질 다 흡입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도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도는 이제 여기 건물주 사장님께서 지금 직접 셀프로 작업하실 거예요. 지금 옥탑에서 하고 계신데 잘 하시네.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저기 기포가 안 새니까, 그러니까 하도는 하실 때 기포가 이 지금 5월 2일이거든요. 2017년 5월 2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한여름 날씨네요. 오늘 뭐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주 잘 마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옥상 바닥 슬라브가 열을 많이 받게 되면 그 하도 작업을 하실 때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찰을 너무 많이 세게 롤러질을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서 해 나오시면서 기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만약 기포가 생긴다고 하면 좀 밟고 들어가서 그 페인트를, 그러니까 하도를 묻히지 않은 빈 로라 상태에서 한 번씩 살짝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포가 싹 없어지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 페인트를 막 부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도 기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면서 쭉 발라 나오시면서 기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앞쪽을 좀 보시고 체크를 해서 기포가 생기면 빈 로라로 한번 가서 문질러 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하도 작업을 매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도 같은 경우는 이런 맨바닥이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죠. 이런 바닥 같은 경우는 하도를 한번 칠하게 되면은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제 얼룩얼룩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도를 한 2회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부착력이 좋고 바닥이 좀 이제 단단해지죠. 네, 그걸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시면 돼요. 실리콘 작업은 이제 뭐 크랙이 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파져 있다든가 경미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많이 파진 곳은 DR백으로 먼저 이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잠깐 좀 가볼까요? 잠깐만. 자, 천천히 좀 와보. 사장님 선글라스 끼셨어요? 괜찮죠? 예. 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위에도 저희가 여기 옥탑인데요, 그 그라인딩 작업을 했어요. 네, 제가 잠깐 하시는 거 가서 올라가서 좀 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네. 좀 잠깐 좀 올라와 보세요. 잘하셨네. 지금 이거 지금 한 번 바르신 거예요? 네. 한 번? 네. 한 번 발랐는데 이 정도 상태 좋은 거예요. 네, 힘드시죠? 네? 아직까지 그거 모르겠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다 계속 하셔야겠는데. 자, 일단은 제가 좀 사장님이 해놓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 바닥은 그래도 양호한 바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빨아먹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노루페인트 제품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 바를 수 있는 양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네, 잘 해놓으셨네요. 기포 같은 거 없고. 자, 밑에 쪽도 한번 좀 볼까요?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셔서 하세요. 예. 땀 벌써 많이 송골송골 맺히셨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덥긴 덥네요. 돈 많이 버시는 겁니다. 여기 건물 그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여기 하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벽면까지 다 씌워주면 좋죠, 방수로. 근데 이제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고 시간도 좀 걸리겠죠.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박리가 생긴, 지금 가까이 와봐요. 박리가 생겨서 바르니까 일어나죠. 요런 거. 요런 걸 다 무시하시고 이제 이건 마른 다음에 이제 걷어내버리면 돼요. 걷어내시면 되고, 지금 이 상태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이 지금 안 일어나죠. 네, 문제 없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도 마르고 그 다음에 중도 바르고 나중에 상도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하도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번 걷어내세요. 걷어내신 다음에 하도를 살짝 한번 더 입혀가지고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중도로 그냥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장님 잘 하고 계신데, 자, 여기는 지금 왜 이만큼을 발랐냐 하면, 이 바닥에서부터 요 높이까지는 요 방수제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지금 여기를 좀 발라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이제 그 발수 페인트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바닥을, 바닥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라주시고, 이 정면을. 그 다음에 사장님 바닥도 좀 한번 좀 발라주시죠. 저렇게 바르시면 돼요. 저렇게 이제 발라보시면 그 턱도 이제 바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업하실 때 항상 이 옥상 방수는 맨 위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래쪽에 뭐 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 뭐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주의 깊게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턱도 이제 발라주는 거죠. 저렇게 이쪽으로 좀 보여줄까? 이렇게 이 턱도 발라줘. 턱을 먼저 바르셔야겠죠, 그렇죠? 저렇게 그런 식으로. 이 턱은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페인트를. 그냥 남아있는 페인트로 살짝 그냥 커버만 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면,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 그 다음에 로라지를 너무 세게 하시면 좀 마찰이 생겨서 기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편하게 바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서 기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걸 보시고, 기포가 생겼으면 이제 빈 로라로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 주면 다 터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면이 매끈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참고하시고. 사장님 또 이거 하시고 경나신 거 아니에요? 모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실리콘 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예. 예, 그대로 고기 메꾸시면 돼요. 이렇게 메꾸시고 파도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아랫부분 두 번을 바르세요. 여기는 되는 데까지. 특히 이제 처음 안 되는. 예, 특히 요 처음 하는 요런 데 좀 더 좀 신경 써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해 놓으시고, 저희가 내일 중도 하는 거는 제가 와서 중도를 제가 이제 같이 따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건물주 사장님께서 직접 하도하고 그리고 실리콘 작업까지 이제 해놓으신 상태예요. 저희가 어제 와서 바닥 면 갈기를 좀 하고요. 전체 제거를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생긴 부분들, 잘 붙어 있는 부분들 그냥 유지를 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 뜬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이제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갈기 작업을 지금 해놨어요. 예. 그래서 하도는 이제 저 옥탑부터 해가지고 이 바닥, 그다음에 좀 뒤쪽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작업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인데요. 아직 사장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잘 해놓으셨네요. 예. 일단은 하도는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하도도 이제 이런 정도면 돼요. 조금 약간 좀 작게해서 가까이 좀 보죠. 이런 정도면 하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2회를 지금 아마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회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잘 된 상태예요. 이 정도면.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리콘 부분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크랙 가고 조금 빠진 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봐서 이제 지금 오늘 중도는 저희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제가 직접 중도를 시공을 오늘 이제 하러 왔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점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이쪽 좀 와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해놓으신 거.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보세요. 이게 떴죠. 어제 여기 하도 바를 때 떴어요. 근데 요거 이제 제거하시고 그냥 중도로 그냥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크게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도 보면은 실리콘이 조금 부족해요. 실리콘이 지금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이제 우레탄 실리콘이다 보니까 신축성이 있죠. 그쵸? 예, 물렁물렁한데
완전히 건조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안 묻어나죠 이렇게. 예, 이 실리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서 뭐 실리콘 하고 나서 바로 중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하셔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통 하도를 하고 하도를 2회 뭐 해야 되는 경우에는 2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려서 실리콘까지 하는 거를 보통 이제 하루에 그걸 작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도를 하시고 급하게 중도를 하시는 것보다 하도를 하루를 재워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중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코킹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 크랙 부분 아직 보수가 좀 덜 됐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리고 좀 보자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런 데도 좀 한 번씩 해주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요런 데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해주면 좋겠죠. 예. 어제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쓰셨겠네요. 아무튼 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옥탑은 이제 좀 더 올라가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도를 2액형입니다. 2액형으로 해서 그 교반을 잘 해서, 2액형 같은 경우는 그 경화제와 주제를 섞어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제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를 좀 두껍게 올리고자 할 때는 2액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1액형도 두께를 올릴 수 있는데 건조 시간이 자연 건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근데 2액형은 강제 경화형이라고 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화제가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이제 굳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자, 한번 볼까요? 위에 옥상을 옥탑 부분이죠. 저 보세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위에도 실리콘 해놨네요. 어제도 이 부분 이제 면을 살짝 갈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비만 안 새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 어느 정도로 하시고, 이제 크랙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코킹 처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자,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지금 옥탑 부분이고, 요 앞에 보이는 부분이 자, 옥탑 부분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쪽에 옥상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쪽에 보면 지금 하도를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이 있어요. 저 하도 바른 곳까지, 거기까지 이제 작업을 할 예정인데, 네,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서 뭐 최종적으로 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좀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요즘엔 그 날씨가 지금 5월인데 거의 뭐 30도에 육박하고요. 엄청 덥죠. 그러니까 이 옥상 바닥이 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많이 이게 기온이 온도 변화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겨울에 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손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추세가 그 쿨루프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붕을 말 그대로 쿨루프, 시원한 지붕이라는 뜻이죠. 쿨루프 시공도 해요. 보통 이제 쿨루프 그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도를 하시고 전처리제죠. 말하자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쿨루프 상도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친환경 제품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노르페인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색상은 이제 지금 화이트로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군데 이제 저희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시공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 기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보통 이제 쿨루프를 시공하기 전하고 시공한 이후하고 온도를 측정했을 때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최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가 시원해진다는 거죠. 열을 이제 반사시키고 차단시키고, 열을 이제 반사시키는 거죠. 차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붕 자체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지붕 자체가 시원해지니까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마감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에어컨 그 가동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겠죠. 네.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루프입니다. 풀루프를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중도를 이제 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이액형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시공하시기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번거롭죠. 예, 왜냐하면은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서 교반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소위 뭐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 교반, 그러니까 섞는 거를 잘 못 섞어서 또는 뭐 신나를 너무 과하게 탄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자가 생기는 걸 제가 이제 좀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바닥 공사를 할 때는 항상 그 천천히 하시되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 뭐 경화제가 안 섞인다든가 그다음에 아예 뭐 빼먹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절대 안 굳습니다. 예, 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굳지가 않아요. 다 걷어내셔야 돼요. 굉장히 어떤 그 돈도 비용도 많이 투자하시면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익형으로도 일반인들이 많이 하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자세하게 뭐 영상 통화를 한다든가 또는 유선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했는데 또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더라고 오히려. 일단은 이액형은 제가 좀 이따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그 일액형을 많이 쓰세요. 노르페인트에서는 그 뉴 싱글탄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자, 이게 이제 일액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잡아서 양쪽을 흔드는 거 이렇게 좀 한동 흔들어 가지고 놓고 따서 그냥 바르셔도 되고 한 번 더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디귿자로 캔 따듯이 이제 따셔야죠. 딴 다음에 나무막대기로 좀 섞어서 신나는 종이컵 기준으로 한 2컵 정도 넣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 정도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바르시면 편하시죠. 뭐 문제도 없습니다. 크게. 그렇게 이제 1액형과 2액형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액형은 좀 두께를 좀 두툼하게 해서 이제 방수를 좀 뭐랄까 이제 한 3mm 정도 해서 그렇게 하시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2액형을 시공하는 거죠. 자 볼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경화제를 따가지고 이렇게 주제에다 이렇게 부어놨어요. 네, 이렇게 부어놓고 그다음에 자, 일단 이런 경화제는 바닥에 흐르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천 같은 거 이렇게 좀 깔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반기가 필요하죠.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교반기가 필요한데 자, 날은 이렇게 생긴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좀 쓰는데 자 볼까요? 요 직경이 요게 한 10cm 이상 되는 거, 그 정도면 이제 우레탄 하실 때는 뭐 적합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섞어 볼게요. 지금 경화제를 넣었습니다. 신나는 아직 안 넣었어요. 신나도 같이 넣고 이제 섞어도 되겠죠? 자, 한번 섞어 볼까요? 자, 잡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침전이 되어 있고 위에 부유물질 같은 게 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섞여야 돼요.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가지고 바닥까지도 싹 훑고 그 다음에 이 면 있죠. 이게 이 바켓의 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도 가장자리 쪽으로도 다 이거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잘 섞입니다. 자 해볼게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나를 넣는데요. 자, 우레탄 신나여야 됩니다. 반드시 에폭시 신나 하시면 안 돼요. 우레탄 신나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종이컵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냥 감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정도요. 지금 양이 많아서 제가 이제 거꾸로 따른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섞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이제 교반한 주제하고 경화제하고 잘 섞은 이 이액형 중도를 바닥에다 이렇게 붙죠, 그렇죠? 제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부어놓고요. 이런 고무로 된 이런 톱날 헤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끌어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신나를 이제 너무 과하게 타시면 안 돼요. 신나 적당히 타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두께를 올리면 되겠죠? 네. 이게 지금 기온이 한여름 기온이라서 건조가 빨라요. 그러니까 작업을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긁어놨다가 치고요. 이 시간이 계속 가면 여기가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붙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이어붙인 그 흔적이 이게 막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긁은 흔적이 남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건조되기 전에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여기 약간 게 지금 저희가 아까 여기 깔아놔서 조금 벌레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좀 아깝다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 가장자리하고 저 밑부분 쪽은 이게 안 섞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섞인 게 흘러내리면 그 부분은 건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남으면 이걸 다음 통에다가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조금씩만 보세요.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쭉 가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긁는 거예요. 긁어 오세요. 그렇지?
그렇죠. 예. 저 실리콘 한 데도 이렇게 메꾸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당기고 앞으로, 밀고 당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짝 또, 그렇죠. 잘하시네. 합주 마시고. 잘하시네. 이익형은 좀 힘들죠? 바쁠 것 같죠? 엄청? 섞어줘야 되고, 깔아야 되고, 발라야 이거 되고, 뭐 그렇죠? 혼자는 예.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이익형은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회형 같은 경우는 건조 자체가 좀 더디니까 그냥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수평가 맞춰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리시면 돼요. 저렇게 작은 놔도 이게 셀프 레벨성이 있어서 저렇게 나와요, 저것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상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요. 지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긴 지금 상도를 칠했고, 여기는 안 칠한 부분이에요. 색이 약간 이제 표시가 나죠? 차이가 나죠? 이쪽은 상도 한 부분, 안 한 부분.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은 상도를 안 한 상태에서 밟고 다니면 쩍쩍 소리가 나요. 그쵸? 이게. 끈적끈적해요. 근데 마르긴 다 마른 거예요. 이건 이액형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죠? 예, 이액형을 했는데, 이액형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를 이제 한 3mm나 그 정도 올리기가 좋죠. 그 주제하고 경화제 섞어서 부어서 그 톱날 헤라로 이렇게 긁으면 이제 그 미리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자, 상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쩍쩍대요. 끈적거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도를 하는데, 상도를 하는데 한번 밟아볼까요? 자, 괜찮죠? 예. 자, 보통 이제 저한테 그 중도를 하고 나서 상도를 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끈적거림이 있는데 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보통 이제 1액형이 있고 중도가 2액형이 있죠. 근데 2액형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날씨가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이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1액형도 오늘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해놨으면 내일 한 점심때쯤이면 아마 충분히 들어가서 상도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날씨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3일 전인가 그 중도를 했고요. 그 다음날 점심때쯤에 이 상도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하다가 조금 여기 이제 주인 그 건물주 사장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좀 모자라서 좀 남겨놓은 부분이 좀 잠깐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이제 이 우레타를 하다 보면 이 벌레들이 좀 많이 들러 앉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중도를 해놓고 보면은 벌레들이 그 뭐 색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 그 특유의 그 냄새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벌레들이 많이 앉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세한 벌레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고, 근데 모양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큰 잠자리가 와서 앉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중도에 붙어가지고 그거 떼어내고 하셔야 돼요. 보기 싫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자, 일단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상도는 두껍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도는 그 중도를 하듯이 막 그렇게 부어가면서 두껍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팅만 하시면 돼요. 은폐만 시키면 돼요. 은폐. 약간 뭐 비쳐도 사실 큰 상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 벽면도 좀 보여주세요. 이쪽 벽면도 그쵸, 하도 하고 중도 하고 상도까지 한 거예요. 문제 없죠? 예? 예.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벽면 수직면이다 보니까 좀 흐르죠. 원래 우레탄이 또 수직면용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바닥용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쪽을 좀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전체 면적이 한 70평 되는데 그 중에 한 50평 정도만 하신 것 같아요. 예, 50평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마스킹 테이프 쫙 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쫙 해가지고 한번 상도를 발라주면 더 이제 깔끔하게 나오겠죠. 근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진행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볼까요? 자, 이 아래쪽은 그냥 갈랐어요. 예, 뭐 면 갈기 작업은 안 했고 지금 중도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도. 이액형으로 지금 했고요. 예, 저쪽도 천천히 보여주세요. 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외벽은 발스 페인트로 이제 도장을 하실 거예요. 저쪽 보면은
좀 마스킹을 라이너로 이렇게 띄었으면 좀 예뻤겠죠, 그렇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이건 뭐 조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고 한 것과 안 한 곳의 이제 차이를 그렇죠? 보실 수 있죠. 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다 잘 진행이 됐고 뭐 중도도 문제 없고요. 기포도 하나도 없고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잘 됐고 요즘에 뭐 방송사들 많이 하시죠. 예, 저희 매장으로도 문의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데 일단은 사실 뭐 면적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면적이 큰 그런 것들을 공사를 예를 들어 다 맡긴다고 했을 때 이제 비용적인 면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희도 뭐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도구를 받아서 많이 진행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직접 셀프로도 또 많이 해 보시겠다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하는데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죠. 예, 이런 방송사 뭐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든 것들 또 잘 모르시겠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저희 페인트 마켓에서 다 도와드리니까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페인트 마켓이었습니다.